지금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산샤댐. 절대 무너질 일 없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제국의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가정만 믿어왔습니다. 누구도 이걸 계산할 수 없다. 데이터로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들의 교만한 계산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지금 그 계산이 한국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중국의 그 오만한 계산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제국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36시간 전부터 말입니다. 제가 나토 본부에서 미친 과학자 취급받던 그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수력 발전소, 그 심장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문제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맥스웰 드레이크입니다. 영국 출신 구조공학 박사이자 국제방위산업 분석가죠. 30년간 전 세계 주요 시설물의 취약점을 분석해왔습니다. 댐, 교량, 발전소, 군사기지. 제가 분석한 구조물만 해도 47개국 832개소에 달합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혈한 계산기라 불렀습니다. 감정이 아닌 수치로만 판단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벽 3시 런던 연구소였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도착했죠. 중국 동부 수력발전소 상공을 지나간 관측위성 3기의 실시간 전송 자료였습니다. 수면 패턴 분석 결과 비정상 진동 주파수가 포착됐습니다. 0.014초 주기 오차였죠. 처음엔 센서 오류라 생각했습니다. 재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검증, 네 번째 검증. 모두 같았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인공 구조 반응이었죠. 0.014초. 짧습니까? 아닙니다. 구조공학에선 이 수치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콘크리트 벽체가 외부 충격을 받은 후 반사파를 내보내는 시간, 그게 바로 0.014초입니다. 누군가 이미 관통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중국 대형댐 구조적 한계 도달 가능성 분석. 132메가파스칼의 수압 변화량이 감지됐고, 이는 방어 구조 설계 한계치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36시간 이내 붕괴 가능성 87%. 나토 긴급 컨퍼런스가 소집됐습니다. 런던 본부 대회의실이었죠. 23개국 방위 전문가 94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위성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수면 진동 패턴 0.014초 오차, 수압 변화 추이. 모든 수치를 제시했죠. 그러나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 벽을 울렸죠. 과도한 상상이라는 평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자연 진동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기압 센서 수치, 지자기 이상치, 구조 응력 분석.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조롱 섞인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제 서류철에 누군가 낙서를 남겼습니다. 망치냐 히스테리냐? 저를 비웃는 문구였죠. 동료들은 저를 해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과도한 경고를 내리치는 사람이라는 조롱이었죠.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독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협력 위성 3기를 동원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죠. 6시간마다 갱신되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수압, 진동, 구조 응력. 모든 수치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만 남았죠.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틱톡, 틱톡.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36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하단에 새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였습니다. 출처불명이었죠. 저는 해독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충격파 패턴 분석 자료였습니다. 중국 댐과 동일한 구조 조건, 동일한 수압 환경.
그런데 시뮬레이션 정확도가 제 모델보다 높았습니다. 오차율 0.3%. 믿기 힘든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일 속 데이터가 제 분석 결과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붕괴 시점, 응력 분포, 파괴 패턴. 모든 게 겹쳤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먼저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일 맨 아래 작은 주석이 있었습니다. K9X 충격 패턴. 한국어 주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국.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토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자료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확도는 제 모델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딘가에 누군가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아니, 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데이터 파일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K9X. 그 명칭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나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미국 방산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역시 없었죠. 유럽 군사연구소 공개 논문 1만 2천 건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17잔을 마셨죠. 국제방산 네트워크의 비공개 채널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외부 테스트 로그였습니다. 비공개 파일이었습니다. 접근 권한 제한 표시가 붙어 있었죠. 국가 코드 대한민국 열람 불가. 하지만 파일 제목만큼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형 구조물 충격파 반응 실험 보고서. 작성 일자는 8개월 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8개월 전. 그때 이미 한국은 이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댐 붕괴 가능성을 나토가 비웃기 훨씬 전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래서 비공식 루트를 사용했습니다. 국제 학회 네트워크, 공동 연구 이력, 논문 교류 기록. 3일간의 추적 끝에 한 명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김현수. 한국방위사업청 소속 구조역학 박사였습니다. 논문 17편, 인용 횟수 2,000회 이상. 전문 분야는 충격파 해석과 구조물 붕괴 예측이었죠. 제 전공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K9X 데이터에 대한 질문, 공동 연구 가능성, 학술 교류 제안. 2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그런데 72시간째 되는 날 밤 모니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화상 통화 요청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김현수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배경은 어두운 연구실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철제 선반,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모니터들이 보였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암호화된 자료였죠. 저는 해독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충격파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래프의 곡선이 제 분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아니, 일치를 넘어섰습니다. 더 정밀했고 더 구체적이었으며 더 예측 가능했습니다. 오차율 0.3%. 제 모델은 2.1%였습니다. 7배 차이였죠. 자료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실험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수압 환경, 벽체 두께, 응력 분포. 모든 변수가 중국댐과 동일하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건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필드 데이터였죠. 한국은 8개월 전 실제 환경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붕괴 시점 예측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36시간 42분. 제 계산과 불과 11분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비교할 수 없었죠. 한국의 모델은 99.7%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구조 분석을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모델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정밀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공격을 예측하는 방어. 서방 국가들은 무기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더 강한 폭탄, 더 빠른 미사일, 더 두꺼운 장갑.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계산하고 그 계산으로 억제하는 방식이었죠. K9X. 그 이름 속에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수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데이터 파일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경애였죠. 한국은 폭발이 아니라 침묵을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억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어였습니다. 화면 속 김현수 박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제게는 천둥 소리보다 컸습니다. 세계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보내온 자료를 밤새 검토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어 개념이 서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공격을 막는 방어를 연구했습니다. 두꺼운 장갑, 요격 시스템, 조기 경보망. 적의 공격이 들어온 후 대응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격을 예측하는 방어였습니다. 선제 계산. 한국은 그걸 그렇게 불렀습니다. 적이 공격하기 전 그 공격의 패턴과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충격파의 경로, 구조물의 반응, 붕괴 시점까지 모든 걸 0.1초 단위로 예측했죠.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는 방식이었습니다. 폭발이 아닌 계산으로 전쟁을 막는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공동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이었죠. 한국 측 서버와 제 연구소 시스템을 연결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붕괴 시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실험은 7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동일한 초기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수압 132메가파스칼, 벽체 두께 8.4m, 콘크리트 강도 40메가파스칼.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죠. 제 모델은 37시간 12분 후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모델은 달랐습니다. 36시간 42분. 정확히 30분 빠른 시점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붕괴 지점까지 특정했습니다. 제2보조벽 하단부 지표면에서 12m 지점. 정확한 좌표까지 제시했습니다. 0.1초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모델이 충격파 도달 시점을 0.1초 단위로 계산한 결과였죠. 그 0.1초가 붕괴 시점 30분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0.1초,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0.1초로 평화를 지킨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였죠. 한국은 방어를 예술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의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그러나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조작 가능성, 실험 환경 문제, 신뢰도 논란. 온갖 반론이 쏟아졌죠. 저는 처음으로 공공연히 맞섰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검증으로 증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과로 말하자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국제방산 포럼 공동 발표였습니다. 한국과 제가 함께 무대에 서서 이 모델을 공개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편견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서방이 아닌 한국의 편을 드는 것.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조롱받던 해머에서 이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세계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폭발이 아니라 계산으로 막는다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포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4일 후 런던 국제 컨벤션 센터. 47개국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새로운 억제의 패러다임이었죠. 준비 기간 동안 저는 한국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3번, 5번, 10번. 모든 계산이 일치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발표 하루 전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프,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죠. 내일 저는 망치를 들 겁니다. 진짜 망치를 말이죠. 편견의 벽을 부수는 망치였습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별명이 이제는 사명이 됐습니다. 세계에게 보여줄 겁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말입니다. 0.1초의 계산이 어떻게 전쟁을 막는지 데이터로 증명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시작이었죠. 포럼 3일 전 런던 나토 본부였습니다. 발표 준비 리허설이 있었죠. 23개국 사전 검토단이 모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중국 대형댐 붕괴 시뮬레이션, 한국 모델 검증 결과, 공동 실험 데이터. 모든 자료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자료의 독립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죠. 미국 측도 동의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는 공식 발표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발표 시간이 축소됐습니다. 47분에서 22분으로 줄었죠. 한국 관련 내용은 보조 자료로 격화됐습니다. 주 발표는 제 독자 분석으로만 구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서류철 표지에 낙서를 남겼습니다. 망치냐 히스테리냐?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롱이었죠. 해머라는 별명이 이제는 조소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도한 경고를 남발하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분석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혼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죠. 한국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0.1초 단위 계산, 99.7% 정확도, 완벽한 시뮬레이션.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나? 30년 경력에서 처음 느끼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나토 전체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 분석을 의심하고 있었죠. 혹시 제가 한국 데이터에 매몰된 건 아닐까?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거짓을 몰랐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36시간 42분 제2보조벽 하단부 지표면 12m 지점. 모든 예측이 일치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화상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김현수 박사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그는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증명하면 됩니다. 웃는 사람들은 잠시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의 잔해를 다시 세웠습니다. 흔들리던 확신이 단단해졌죠. 맞습니다.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로 결과로 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방 연구진이 모였죠. 프랑스 분석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마술이지 기술이 아니라는 조롱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마술과 기술의 차이를 보여드리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발표를 차단당한 제 자료를 한국 포럼 서버와 동기화하기로 했죠. 해머 프로토콜. 제가 직접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혔다면 비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 측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암호화 통신을 열었죠. 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분석 자료, 붕괴 시뮬레이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847MB의 파일이 이동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동기화 완료. 데이터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포럼에서 한국이 직접 발표하든 제가 보조자료로 제시하든 진실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에서 세계가 흔들릴 겁니다. 조롱의 소음 속에서도 수치만은 고요했습니다. 망치냐 히스테리냐?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진실의 망치를 들었습니다. 내일 세계는 2번 놀랄 겁니다. 한 번은 사실 때문에, 또 한 번은 한국 때문에 말이죠. 서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편견과 조롱, 의심과 불신. 모든 걸 데이터로 깨부술 준비가 됐습니다. 포럼 당일이었습니다. 런던 국제 컨벤션 센터 대형홀이 가득 찼습니다. 47개국 대표단 총 312명이 참석했죠. 무대 위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한 시선들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국기 대신 수치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문장이 그들을 멈추게 했죠. 스크린에 위성 데이터가 떴습니다. 중국 동부 수력 발전소 수면 진동 패턴 0.014초 오차. 모든 수치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32메가파스칼 수압 변화, 구조적 한계 돌파, 붕괴 예측 87%. 제 분석 결과를 제시했죠. 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오늘 검증을 받겠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죠. 왼쪽은 제 데이터였습니다. 오른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 연구소와 실시간 연결하겠습니다.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한국 연구소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콘크리트 벽 대형 모니터들, 그리고 김현수 박사가 서 있었죠. 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 박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충격파 패턴, 붕괴 시점 예측, 응력 분포도. 모든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죠. 그리고 겹쳐졌습니다. 왼쪽 제 데이터와 오른쪽 한국 데이터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곡선이 정확히 포개졌죠. 붕괴 시점 36시간 42분 후. 붕괴 지점 제2보조벽 하단부. 모든 예측이 동일했습니다. 오차율 0.00%. 홀이 술렁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조작이라는 소리, 각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일어났습니다. 수석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허위 시뮬레이션이라고 외쳤죠. 한국과 공모된 조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더 시끄러워졌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36시간 후 위성으로 직접 보시죠.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타이머가 나타났죠. 36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6시간에서 35시간대로 다시 천천히 감소했죠. 틱톡, 틱톡. 시계 소리만 홀을 채웠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댐이 아니라 거짓의 붕괴 실험입니다. 그 문장이 회의장을 쳤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죠. 다른 국가 대표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검증이었죠. 스크린에 새로운 안내가 떴습니다. UN 채널 동시 생중계 시작. 전 세계 189개국으로 송출 중. 실시간 시청자 수가 표시됐습니다. 47만 명, 83만 명, 120만 명.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재계산을 강제하는 중입니다. 홀이 침묵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타이머에 고정됐죠. 35시간대.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6시간 진실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견과 진실 사이, 조롱과 경외 사이. 모든 게 이 카운트다운에 달려 있었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증인이 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후 세계가 멈췄습니다. 첫 12시간 동안 전 세계 뉴스가 이 논란을 생중계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주요 언론이 타이머를 화면에 띄웠죠. 중국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관련 위성사진 전송을 차단했습니다. 해당 지역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죠. 그러나 민간 위성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36시간이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죠. 실시간 시청자는 8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런던 컨벤션 센터 홀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죠. 1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첫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비정상 수위 변동이었죠. 댐 상류 수위가 1.2m 상승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민간 위성 3기가 해당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사진 속에 붉은 경보등이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압 변화율이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소도 같은 결과를 보냈습니다. 모든 게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거짓은 조용히 무너진다. 그리고 세계는 조용히 본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방 언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롱하던 기자들이 이제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죠. 맥스웰 드레이크의 모델, 실제 사건을 예측 중인가? 한국의 기술력, 과연 믿을 만한가? 질문들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침묵했습니다. 반박도 해명도 없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렀습니다. 한국 연구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치만 갱신했죠. 6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수압, 진동, 응력 분포. 모든 수치가 예측 곡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30시간이 지났습니다. 민간 위성이 새로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댐 하단부에 미세한 균열이 포착됐죠. 0.8mm 폭. 육안으론 보이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위성 고해상도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컨벤션 센터 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균열 사진이 떴죠. 김현수 박사가 예측한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제2보조벽 하단부 지표면 12m 지점. 실시간 시청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5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타이머는 이제 1시간 남짓을 가리키고 있었죠. 중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위성은 계속 전송했습니다. 균열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2mm, 1.8mm. 숫자가 커지고 있었죠. 36시간이 됐습니다. 정확히 36시간 42분. 한국 모델이 예측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위성 생중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죠. 제2보조벽 하단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폭음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구조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구조적 자중 파열. 콘크리트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계산된 붕괴였죠. 폭발이 아닌 압력 공격이 아닌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컨벤션 센터 홀이 침묵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스크린 속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예측한 위치였습니다. 정확히 예측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홀을 떠났죠. 그들의 뒷모습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재계산이었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걸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식 억제.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두 단어가 공기를 채웠죠. 폭발 없는 붕괴, 공격 없는 승리, 전쟁 없는 억제.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오차율 0.00%. 예측 정확도 99.9%.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계산이 폭발을 이긴 순간을 말이죠. 이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압력이었습니다. 붕괴 직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36시간 카운트다운이 종료되고 정확히 42분 후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죠. 자연현상이라는 성명이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수압으로 인한 노후와 예측 불가능한 지질 변화. 그런 설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민간 위성 영상은 달랐습니다. 인공 구조 파열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균열 패턴, 붕괴 각도, 파편 분포. 모든 게 계산된 응력 집중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연 노후화라면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저는 단 한 줄로 반응했습니다. 중력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문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24시간 만에 3,200만에 공유됐죠. 세계가 제 말에 주목했습니다. 물리 법칙은 정치적 입장을 모릅니다. 수치는 변명하지 않죠. 유엔이 움직였습니다. 긴급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17개국 구조공학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죠. 위성 데이터 현장 사진,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자료가 검토됐습니다. 조사 기간은 9일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의 데이터 모델이 구조 붕괴 예측 정확도 99.9%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차 범위 0.1%.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구조 붕괴 예측이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드레이크의 망치, 폭발 없이 내리쳤다. 그 제목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BBC, 알자지라, 로이터. 모든 언론이 같은 결론을 보도했죠.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억제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입니다. 서방 내부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조롱하던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나토 컨퍼런스에서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맥스웰 드레이크의 분석은 억제의 새로운 교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웃음이 사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이 이제 당신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웠죠. 우린 언제나 준비만 했을 뿐입니다. 중국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위협이 아닌 협력, 대립이 아닌 공존. 그런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국방연구원 브리핑룸이었죠. 전 세계 87개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했냐는 물음이었죠. 김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지만 준비했다는 뜻이었죠. 세계가 비웃는 동안에도 침묵 속에서 완성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뉴욕 본부 대회의장이었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았죠. 193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36시간의 기록, 99.9% 정확도, 폭발 없는 붕괴. 모든 수치가 펼쳐졌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계산을 바꿨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죠. 1명, 2명, 10명. 결국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폭발이 없었기에 더 강력했습니다. 공격이 없었기에 더 설득력 있었죠. 한국은 침묵으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식 억제 모델 검증 완료. 그 글자가 유엔 본부 대형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계산이 폭발을 이긴 날을 말이죠. 데이터가 편견을 무너뜨린 순간을 말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전히 울렸죠. 그러나 제 귓가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한국이 완성한 폭발 없는 억제의 소리였죠. 그날 이후 세계가 재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첫 발을 뗐습니다.
펜타곤 산하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이 한국식 억제 프레임워크 연구를 착수했죠. 일본 방위성이 뒤따랐습니다. 독일 연방군 기술센터, 프랑스 국방혁신국, 주요 국가들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군비 경쟁의 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먼저 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계산하느냐로 바뀌었죠. 폭발력 경쟁에서 정밀도 경쟁으로, 파괴 능력에서 예측 능력으로. 세계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국방 백서가 개정됐습니다. 2024년판부터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죠. 한국 모델. 그 세 글자가 17개국 공식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공격 억제가 아닌 위협 상쇄. 선제 타격이 아닌 선제 계산. 철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이었죠. 강연마다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철학을 만들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윤리의 수학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평화의 공식을 완성했다는 걸 말이죠. 저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2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연구실로 초대했죠. 서울 외곽 국방연구단지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 철제 보안문, 그리고 조용한 복도.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벽 한쪽에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속판에 새겨진 글자였죠. 준비는 가장 순수한 평화의 형태다. 저는 그 문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한국의 철학이 한 줄로 응축된 문장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게 억제의 정의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후배 과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연구원 7명이었죠. 한국에서 온 3명, 영국에서 온 2명,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 1명씩.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었냐고, 무엇을 배워야 하냐고 말이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수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념이 없으면 그건 그냥 폭발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메모하던 손이 멈췄죠. 제 말의 무게를 느낀 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산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쥔 손이 무엇을 향하느냐, 그게 당신들이 선택할 미래입니다. 후배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마지막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였습니다. 군축회의 특별 세션이었죠. 저는 연단의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스크린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맥스웰 드레이크, 진실의 증인. 해머라는 별명이 사라졌습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그 이름 대신 새로운 정의가 생겼죠. 진실의 증인. 폭발이 아닌 침묵을 증명한 사람. 데이터로 편견을 깬 사람. 저는 포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망치를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미 깨어났죠.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이 끝났습니다. 청중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울렸죠. 그러나 저는 이미 단상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수면이 햇빛을 반사했죠. 평온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과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멈춘 건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신념을 수식으로 만들었고 세상은 그걸 억제라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맥스웰 드레이크입니다. 폭발이 아닌 침묵의 진실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30년간 수치를 분석했지만 마지막에 배운 건 숫자 너머의 철학이었습니다. 믿습니다. 평화란 준비된 자의 가장 완벽한 방어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그걸 인정했죠. 이제 계산이 폭발을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폭발보다 계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방패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0.014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오차 하나가 세계를 바꿨죠. 조롱받던 해머가 진실의 증인이 됐고 침묵하던 한국이 세계의 스승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발이 아니라 준비라는 걸 말입니다. 침묵이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세계를 바꿨습니다.